이제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덴버 브론코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지난 음, 시즌에 이제 10승 7패로 지구 3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었고 뭐 아쉽게 이제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던 네, 지난 시즌의 덴버였습니다. 네. 일단 저 보닉스의 발견이 지난 시즌 최고의 성과였죠. 네, 그러면서 9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었던 덴버 브론코스였는데 물론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에 만족을 했어야 됐고 그 이상 넘어서기에는 좀 전력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다만 시즌 출발할 때 기대치를 생각을 해보면 뭐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라고 지난 시즌을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팬들이나 뭐 구단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목표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일단 음, 플레이오프는 갔으니까 뭐 정규리그에서도 조금 더 승수를 가져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조금 한 단계, 두 단계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번 시즌을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오프 시즌의 뭐 보강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살펴보면 자신들의 강점이었던 수비 쪽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뒤에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칭 스태프 쪽에서는 그 벤 조셉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처럼 감독 인터뷰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벤스 조셉을 일단 지켜냈고 거기다가 이제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 겸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로 데런 리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좀 익숙하실 텐데 그 데니스 앨런 감독이 지난 시즌에 세인츠에서 해임된 이후에 감독 대행을 맡았던 분이죠. 음, 션 페이튼 감독이 이제 세인츠 시절에 2년을 바탕으로 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음. 뭐 이제 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뭐 지난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기 때문에 뭐 앞서 언급했던 레이더스만큼의 큰 폭의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쿼터백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년차 시즌에 뭐 기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데뷔전을 포함해서 첫 4경기에 좀 헤맸던 뭐 일종의 이제 적응기를 거친 이후에는 뭐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2년차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고 스킬 플레이어진이 뭐 다른 팀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덴버의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펜시브 라인의 뭐 안전한 보호 아래서 보넥스도 좀 빠르게 리그에 적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일단 큰 변화 없이 올해도 보넥스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네. 러닝백 쪽은 뭐 지난 시즌 가장 많은 러싱 야드를 기록했었던 자본테 윌리엄스가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자릴 맥러린의 뒤를 바친 러닝백을 드래프트에서 뽑았습니다. 두 번의 트레이드아웃을 통해서 51번부터 이제 60번까지 내려가서 덴버 브로커스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출신의 러닝백 RJ 하비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거든요. 음. 이 선수는 이제 리시빙이나 패스 프로텍션에서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탄탄한 밸런스를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태클 브레이킹을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최근 두 시즌 동안 모두 경기당 100야드를 훌쩍 넘기는 뭐 아주 뛰어난 성적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음, 뭐 대학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여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패싱 다운에서는 좀 필드에 내보냈을 때 크게 활용 가치가 없겠지만, 확실한 러싱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꽤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받고 있고, 네. 덴버가 뭐 어떤 육각형의 선수를 뭐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뭐 1라운드는 아니고 이제 2라운드 후반이다 보니까, 약간의 약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특장점이 있는 선수를 뽑는 쪽으로 좀 음,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리시버진에서는 뭐 큰 변화가 없죠, 역시. 이 코틀랜드 서튼, 마빈 밈스 주니어, 그리고 드본 벨레 이런 그 지난 시즌에 보닉스와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그대로 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드래프트 3라운드 픽으로 팻 브라이언트라는 신인 리시버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이 선수는 이제 스피드는 느리지만 190cm라는 이제 굉장히 큰 키를 이용한 이 공중볼 캐치 능력이 뛰어나고 또 라우트 러닝 능력이 정교하다. 뭐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러닝백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RJ 하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리시버가 뭐 키도 크고 스피드도 좋고 하면 다 좋겠지만 뭐 어떤 높이에서 확실한 특장점을 가진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음, 뎁스 차트를 좀 풍성하게 하고, 예, 상황에 맞는 선수 기용을 통해서 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다 갖추면 좋겠지만 뭐다 갖춘 선수들은 1라운드 초반에 뽑히지 3라운드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고루고루 좋은데 애매한 선수를 뽑느니 한 가지 확실한 특장점이 있는 선수를 뽑겠다라는 게 이번 덴버 브론코스의 드래프트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덴버가 올 시즌에 이제 오펜스 쪽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곳은 사실 타이탄드입니다. 자이언츠 그리고 제규어스에서 뛰었던 에반 잉그램을 2년 2,3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에반 잉그램 같은 경우는 2017년 드래프트 1라운드 픽.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또 타이트엔드의 어떤 포지션 가치가 2017년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1라운드에 뽑히는 선수들이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간혹 나오지만 사실 이 8년 전만 해도 훨씬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던가 밸류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기조를 생각하면 이 에반 잉그램이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혔던 거는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서 뭐 정말 뭐 유망주 선수였고 2023년에도 이제 114번의 캐치, 963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어떤 패스 캐치에 자신의 장점이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선수기는 했는데 지난 시즌은 사실 부상 때문에 9경기 출전밖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를 감안하면 2년에 2,300만 달러를 타이트엔드에게 투자를 했다? 꽤나 리스크가 높아 보이는 투자를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순간 든 생각인데 그 일단 에반 잉그램이 9년 차가 됐다라는 얘기가 조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들리고요. 왜냐면 잉그램이 벌써 9년 차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음.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엠스플에서 미식 축구 중계를 굉장히 국내 오랜만에 들고 들어오면서 그때가 중계했던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됐다라는 사실이 좀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타이텐들을 1라운드에 뽑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임팩트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이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뭐 아홉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나이도 있고 부상 이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꽤나 리스크가 있는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선수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뛴다라고만 하면 리시버진의 아쉬움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퍼즐이 될 수 있겠죠. 음. 덴버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잉그램과 좀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음, 오펜시브 라인은 뭐 지난 시즌 덴버의 성공에 있어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그룹이라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이 센터 로이드 커션베리가 FA로 뭐 팀을 떠나면서 그 자리가 좀 약점이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자로 나선 이 루크 와텐버그라는 선수가 이 커션베리만큼의 어떤 재능을 가지지는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들도 있었는데 뭐 와텐버그가 뭐 혼자서 엄청난 뭐 성장을 이뤄냈다기보다는 어떤 주변 그 같이 뛰는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뭐 좀 도움, 보호 아래서 그래도 이제 준수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구멍이 되지 않는 정도의 역할을 해줬다는 분석이에요. 예, 음, 그러면서 덴버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도 지난 시즌 주전 5명을 모두 잔류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버가 지금 뭐 현지 언론들에서 이 오펜시브 라인은 뭐 전체에 대한 랭킹을 매기는 이제 그런 순위표에서 보면 리그 32개 팀 중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최소 3위 이내로 이 덴버의 오펜시브 라인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글스라던가 라이언스라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강한 팀들 사이에서
덴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변수만 없다면 이번 시즌도 뭐 어떻게 보면 멤버도 바뀐 게 없고 호흡을 더 새로 맞출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루키 쿼터백을 키우는 건 오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오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닉스도 역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오라인이 아마도 올해 보닉스가 소포머 징크스를 겪지 않게 또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비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프런트 세븐 쪽에서 이제 2선 라인베커에서 좀 빅네임 영입을 했는데 수년 동안 이 나이너스 라인베커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 드레이 그린로우를 FA 계약으로 3년 3,150만 달러를 주고 덴버 유니폼을 입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사실 슈퍼볼 58대 당했었던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은 두 경기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영입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였습니다만 최근에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퇴부 쪽 근육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개막전은 출장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쨌든 뭐 장기 계약을 준 만큼 건강하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 선수입니다. 다만 뭐 이 선수를 영입하는데 덴버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그 나이너스의 카이 셰난 감독이랑 존 린치 단장이 그린로우랑 직접 또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린로우가 살고 있는 텍사스까지 출장을 갔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이너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래 그린로우를 잡아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린로우가 덴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덴버 브론코스에서 어떤 설득 작업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원 소속팀의 감독과 단장이 직접 살고 있는 데까지 출장을 가서 이 선수를 설득을 했는데도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걸 보면 덴버 브론코스에서 뭐 어떤 금전적인 이견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외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정성이 좀 크지 않았나.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야구 선수들도 이제 그 스토브리그 열리고 FA가 되면 진정성이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덴버 브론코스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음.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 대퇴부 쪽 근육 부상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시즌 준비가 원활치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덴버나 그린로우 모두에게. 그래서 좀 얼마나 빠르게 폼을 찾고 필드 위에 나설 수 있을지에 따라서 덴버의 이번 시즌 성적도 좀 좌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컨더리 쪽으로 좀 넘어가보죠. 세컨더리 쪽에도 변화들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 디펜스 플레이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됐었던 코너백 패트릭 설테인 2세를 이미 장기 계약으로 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쪽 코너에서 호흡을 맞출 신인 코너백을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을 했는데 1라운드 전체 20번 픽으로 텍사스 대학 출신의 자레 바론이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제규어스 오프 시즌을 다룰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번 드래프트 뭐 최고의 매물 중 하나였던 이 트래비스 헌터, 그러니까 뭐 NFL계 오타니라고 불리는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너백과 와이드 리시버를 모두 S급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이 트래비스 헌터 정도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뽑힌 코너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레 바론이. 그래서 사실 전체 10번 이내에서 충분히 뽑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았으나 이번 드래프트가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 그러니까 이 양쪽 트렌치 선수들에 대한 팀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드래프트였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 코너백인 자데 바론이 상대적으로 좀 순번이 밀리면서 이 덴버의 20번까지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론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뭐 더 빨리 뽑히고 싶은 마음, 뭐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은 있겠으나 뭐 덴버 구단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밸류를 가진 선수를 우리가 20번에서 뽑을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이제 40야드 대시를 4.4초 이내에 끊어낼 수 있는 빠른 스피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커버리지, 태클 능력 모두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아웃사이드 코너, 슬락 코너, 거기다 이제 세이프티의 라인베커까지 뭐 다양한 포지션을 좀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애매한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다라는 그런 평가고 그리고 이제 이 AFC 웨스트에서 지구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캔자스시티 칩스를 반드시 좀 넘어서야 되는데 칩스를 넘어서려면 패트릭 마홈스의 패싱 게임을 어쨌든 막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홈스의 패싱 게임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덴버의 현재 입장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픽이다. 예,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여기에 이제 나이너스에서 2022 시즌 퍼스트 팀 올프로에 뽑혔었던 이 세이프티 탈라누아 후판가와 3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이제 4,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후판가도 드래글린로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프로 이후에 최근 두 시즌 동안에는 이제 출전했던 경기가 50%밖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다소 이제 리스크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올프로 경력이 있고 나이가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젊은 선수를 FA로 데려오는데 어느 정도 뭐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부상 이력과는 별개로 또 이제 그런 반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다. 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후반가 하면 이제 특유의 어떤 다이나믹함으로 그 후방을 누비는 네, 그런 플레이가 좀 매력적인 선수였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함을 기반으로 해야 이제 이런 넓은 활동량도 나오는 거니까 음. 좀 건강함을 되찾고 예, 덴버에 와서 또 어떤 그런 이제 특유의 에너제틱한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 예, 덴버가 지난 시즌 수비도 정말 강력했지만 뭐 더 완성도 있는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강화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물론 이제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덴버 브론코스가 꼭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죠. 캔자스시티 칩스의 10년 연속 지구 우승 저지. 이제 또 그 패츠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또 깰 기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구 라이벌들이 좀 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칩스를 저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쉽지 않다고 보여지긴 해요. 물론 칩스의 전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덴버가 지금 증량을 많이 했다, 체급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와일드카드를 넘어서 그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가 덴버 브론코스의 현실적인 목표이겠지만 일단 뭐 칩스를 넘어서 지구 우승을 만들어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덴버의 앞날이 굉장히 좀 창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소위 비교 불가였죠. 예, 음, 뭔가 이제 명함을 내미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예, 덴버가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지난 시즌에 이제 하지 못했던 플레이오프 승리까지 과연 올해는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